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30일입니다. 3월달도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고고TV한테 잘 구독료를 내고 보시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딱틀리 할배할매 무지무시 가난 빈곤의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고고TV에게 댓글 달지 마십시오. 댓글 안 휘달리면 그 자유우파에 갖다 바치는 돈 고고TV한테 다 주고 가세요. 미국 대통령 부부의 제안을 누락한 김성한을 경질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요. 김성한이가 경질된 것은 조선일보가 김성한을 경질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됩니다. 김성한이 윤석열을 연맥이고 나는 너랑 너희들하고 김건희 너희들 부부하고 이 일 못해 하고 차고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 대통령 미 대통령 부부의 제안을 누락한 김성한을 경질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대통령 부부 김건희 윤석열의 제안을 거절한 김성한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김성한은 직업 외교관이고 학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윤석열 부부를 실드 못 추주겠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윤석열이 막으려고 그러다가 김건희의 압력으로 날려버렸다 하고 보시는 게 제 추론입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고고TV는 할 말 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블랙핑크는 무슨 죄냐? 블랙핑크는 무슨 죄냐? 그리고 질 바이든, 레이디 가가와 블랙핑크의 합동 공연을 기획했던 질 바이든은 무슨 죄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딱 생각하면은 질 바이든이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교사고 그 다음 대단히 클래식한 여성이죠. 엄지와 약한 곳만 찾아다니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는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이벤트 행사로서 레이디 가가는 전 세계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블랙핑크를 딱 집어서 화려한 만찬을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김건희가 블랙핑크를 질 바이든이 레이디 가가를 언급하자 김건희가 블랙핑크를 내세우려다가 이런 사단이 났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김성한의 경질이 이게 이념투쟁 맞아요. 노선 갈등 이념투쟁 맞는데, 지금 그 모든 언론의 현관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은, 김태효란 안보실 1차장이, 김성한을 뛰어넘어서, 안보실을 자기 장악을 두려고 그랬고, 윤석열의 꼬리를 쳤다 하는 것도, 거의 99% 맞는 것 같고, 모든 언론들은 김건희를 지금 언급하지가 않고 있죠. 민주당에도, 더 이상 말 못한다. 그럼 또 고소당한다. 이러는데, 고고TV는 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의 영빈관 또는 대통령실의 행사들을 많이 하죠. 윤석열이 참모나 또는 외부 인사, 경제계, 고문 이런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많이 한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또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5천만 원, 1억 원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 행사를 진행한다 그래요. 그게 다 누구냐? 김건희 라인이겠죠. 김건희 행정관 라인일 텐데, 김성한의 경질을 보면은, 이거는 첫 번째 김건희 라인과의 노선 투쟁이고, 두 번째, 김태효와의 노선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태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태효가 이명박이 외교로 아주 죽을 써놓고 헝클어놓고 쫓겨난 놈이에요. 그리고 김태효는 식민사관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식민사관을 따르며 그 다음에 뉴라이트 출신인데
이런 애가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노선 투쟁에서 김상환을 쫓아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하늘이 노래 하늘이 노래요. 그리고 언론들이 내미 뽑기를 언론 기자 핵심부는 좀 알 거예요. 알 건데 미스터리다. 블랙핑크 때문에 국가안보실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안보실장을 날려버렸다. 이거 미스터리다. 흥망이 뭐냐 그러는데 김건희가 끼어 있어요. 김건희가 노선 투쟁의 중심으로 지금 등장하는가 하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어제 오늘 나오는 이 한일 구력 협상의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지율 올라갈 일은 없고 윤석열 혼자 막으려다가 27분 동안 생방송으로 국민한테 내가 잘했는데 이해해주지 않고 왜 자기를 비판만 하느냐. 엇박질렀죠. 생방송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일 구력회담 그 이후에 일본 신문들, 일본 언론들이 또는 일본 정부 관료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모든 걸 요구했고 윤석열이 빨개를 벗기고 더 찜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말을 전혀 안 하죠.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 전혀 말을 하지 않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유야무야 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이 김성환의 사태나 이 경지를 보면은 한일 구력회담의 후폭풍이다. 신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윤석열이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일 관계를 대담한 미래 가치로 지르고 왔으면은 대통령 안보 외교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왜 뒷받침을 안 해줬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가 없죠. 김태형만 제외하고 대통령 그 안보 라인이나 외교 라인 또는 외교부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멍충이 각하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는데 지가 실려고 나서 수습이 안 되니 김상환이가 왜 넌 안 나서느냐. 너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나 그만둘게 하고 그만뒀다. 이런 건데요. 김성환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정계 입문하면서 윤석열의 외교안보 참모였고 외교안보 스승이었죠. 교수님이었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윤석열과 대광고등학교 동창이다. 대광초등학교 동창이다. 그런 거는 그 중요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양심적인 학자 겸 외교 안보의 전문가인 김성환을 날렸다. 김성환이가 사실상 이명박의 외교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이죠. 그거마저 날려버렸다. 하늘이 노랗다. 지금 그 일본 측이나 일본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독도는 고유 영토고 한국이 현대에 들어가봐도 70년 전부터 강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가 강제징용도 일본이 잘못이었고 강제징용을 우리 나중에 너 이후에 정권이 들었으면 너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선언했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네가 정리하고 퇴임하라. 기가 차죠. 그리고 윤석열이 일본 그 야당들이 이야기하고 정부가 말했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한국민의 이해를 자기가 구하겠다 하고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은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수입하지 않겠다 그런 말만 하죠. 지금 국민들이나 야당이 들고 일어나는 거나 또는 고고TV 같은 사람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사단을 일으켰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네가 인정하라 그러고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네가 알아보고 하겠다 그런 말을 했으니 책임을 지라 하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그 말을 안 했으면은 그 일본 애들이 그 말을 했으면 넌 거기서 일본한테 절대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삶임으로 먹거림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했어야 됐었죠. 근데 그런 말이 없다.
또 기가 찬 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내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600억을 풀죠. 뭐 상품권, 뭐 모텔 숙박권 600억 가지고 무슨 내수를 풀어? 6조 가지고 60조 가지고 안 되는데 윤석열은 막 던지고 있는데 어제 지금 여행 수지가 보통 적자가 아니죠. 코로나 끝나니까 막 다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K 관광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려청자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오면 한국 관광은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죠. 참 유상무치하죠. 아니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고려청자 보러 옵니까? 고려청자 보러 안 와요. 그냥 K 한류고 한국의 정 또는 한국의 역동성을 보러 오는 것이죠. 한국 문화 보러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미쳤다고 순대 떡볶이 어묵 먹으러 한국까지 옵니까?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게 중국의 천지로 깔려있고 일본의 천지로 깔려있는데 쥐가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먹고 스키야키 먹는 놈이 일본 오뎅 먹는 놈이 스키야키 오뎅도 들어가잖아요. 그 오뎅을 먹으러 한국에 오면은 한국 관광이 성공한다. 이게 윤석열의 철학, 역사, 사회적 인식이에요. 대단히 무식하다는 건데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블랙핑크 하나 가지고 어전비서관 김어범인가? 그 다음에 외교총괄 비서관 이문희, 그 다음에 외교안보총괄 컨트롤타워, 대한민국 컨트롤타워 김성환 실장을 날렸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모를까 대기업도 오늘 당장에 사표 냈다고 회장이 사장 모두 그걸 너 그만둬? 우리 와이프가 그만두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을 불세출의 용이요, 김건희를 절세미모로 추앙하는 틀딱틀리 할배할매 무지미식 가난 빈곤이 힘들어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을 갖다가 그저께부터 제가 이걸 방송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김건희의 노선 김의겸이 쉽게 말해서 홍보라인 그쪽에서 김의겸을 싹 빼서 날렸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 출신이요. 김건희가 집어넣은 애들 뿐이 없다. 그 다음 외교안보라인 이문희를 싹 날렸다. 정통 외교관을. 나머지는 모두 실세가 없고 김건희가 또는 윤석열 쪽에선 꼽은 사람이다. 이철규나 윤핵 장재원도 일조를 했겠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 안보실과 홍보 라인에서 대통령 외교 안보 그 홍보 외교 라인에서 정통 관리가 3명뿐이 없었어요. 김의범 맞나요? 하여튼 있어게 탤런트 남편이라는 게 이문희 그 다음에 김성환 요 3명만 정통 외교 라인이고 관료 그거 싹 빼가지고 날려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김태효가 자꾸 지금 거론이 되는데 김태효하고 김성환이가 외교 노선 투쟁을 벌였다. 김태효가 이겼다. 쳐냈다. 이런 건데 그 밑바탕을 보면은 밑거름을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거죠. 김의범 잠시만요. 자꾸 내가 요새 김의범이 아니라 김일범이가 정통 관료였는데 외교 관료였는데 날아간 것은 비서관이었죠. 그 밑에 행정관이 코바나 컨텐츠에도 근무하던 이름 까먹었다. 김성모인데 그놈이 들어가가지고 수석 행정관으로 있어서 홍보를 갖다가 김건희 위주로 가야 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김일범이가 사표 내고 나가버렸다. 이런 게 맞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문희 외교안보라인이 이문희가 사표 내고 나간 것은 도저히 이 한일회담이라든가 한미일회담이라든가 한미정상회담에 도저히 김건희를 실드 치를 수 없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탄을 받는데 나는 외교 관료로서 이때까지 한국 외교를 갖다가 정상회담 언론에 나는
이걸 갖다가 절대 쉴드 칠 수 없다 하고 사표 내고 나가버린 거고, 그걸 갖다가 터집을 잡아서 지금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도 그렇고, 응? 김성환이가 블랙피커 레이디 가가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만창공연이겠죠. 문화행사에 대해서 뭐 1박 2일인가 2박 3일 가니까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고 누락을 했다. 그래서 김성환을 날렸다. 그 말이 돼요? 아니 그거는 일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할 일이지 김성환이가 몰랐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윤석열이가 미국의 라인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그걸 알고 대노를 하고 김성환이한테 물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니 윤석열이 화가 나면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수장인 안보실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또 정책실장 이관석, 또 외교안보실장 김성환, 누가 실세겠어요, 여러분? 김성환이가 실세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외치가 중심이죠. 외치, 국방, 안보, 외교. 그죠? 그걸 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죠. 솔직히 경제 같은 게 윤석열이나 다른 대통령이 알길 뭘 알아? 김대중 정도나 좀 알았지. 이명박이 확실히 알았고. 그죠? 김대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한간 내시로서 그냥 윤석열을 봉해하면 돼요. 김건희를 갖다가 꾸려주면 돼요. 정책실장이랑 이관섭이도 윤석열이한테 6~9시간 뒤에서 그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고 딴지놓고,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지지율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끌어올리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교 안보에서, 안보는 지금 빨갱이 잡기, 그죠? 또 빨갱이 잡기, 빨갱이 있어요. 간첩 잡기. 그 다음에, 외교 라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아주 각고의 지랄 발광을 하는데, 한일 협상부터 뻐그러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는 뭐예요? 미국도 가기 전부터 20 며칠 남겨놓고, 이거 김성환을 갖다가 김성환 사태가 터지면서, 쥐가 스스로 쥐 발등을 찍으면서 책임을, 쥐가 스스로 쥐 발등 찍고 쥐가 다 잘못을 하면서, 왜 나를 갖다가 보자 못해주고, 왜 한일 협상을 갖다가, 좋게 포장해서 국민을 설득 못 시키냐 그러고, 왜 한미 협상을 갖다가 우리 김건희 마님을 데려가는데 왜 이걸 못 띄워주냐 그러냐. 쥐가 다 잘못해놓고 그걸 갖다가 정통 외교관료 그 외교안보실에 3명 있는 거 홍보라인에 그걸 쏙 빼가지고 날려버렸다. 응? 그럼 이게 누구의 힘이 작동한 거냐? 김태효가? 김태효가 홍보라인까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홍보라인 이쪽은 다 김건희가 다 장악해 있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듣는 이야기가 있고. 요번에 결정지가 나온 게 김일범이 날리고 이문이 날리고 김성환이 날렸다. 응? 아니 외교안보실장이 대한민국 국군이죠. 경제보다는 외교안보가 국군이죠. 그죠? 외교라는 건 특히 대단히 세밀하게 대단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사람의 하나하나의 감정까지 읽어가면서 하는 게 외교죠. 그걸 쥐가 그냥 오므라이스에 그냥 스키야시 폭탄주에 던져놓고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뭐 한끗발 세우려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더라. 그래가지고 신문 행간을 읽어보면은 김성환이가 해결을 못하더라. IRA법, 2차 전지 전기차 문제, 그 다음에 반도체 미국 패권, 일국 패권주의, 저 SK 삼성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핵우산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 북한 놈들이 맨날 소형 원자로까지 개발했다고 8대 공개하고 이러니, 그거를 김성환이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었다, 윤석열이. 그런 거는 김성환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적 철학, 외교 철학에 의해서 김성환이가, 진언도 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죠. 말을 안 들었잖아. 김성환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외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명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김대중이 잘했고 김영삼도 잘했죠. 그들은 외국 정상들하고 대등한 관계로 프렌드리십을 가졌죠. 우호적인 관계, 그들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이 대통령끼리 호흡이 되고
인간적인 신뢰를 갖게 하는 게 그냥 외교 프렌들리십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병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아베가 그런 걸 잘했죠. 미국하고 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정상이 만나면은 일반 관료 참모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프로토콜을 다 짜는 것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깨는 게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명박이랑 항상 깼어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아베는 일본을 위해서 깼고. 근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죠.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갖다 프렌드십을 못 이루죠. 그 당대의 대통령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수십 년 정치를 한 사람들이죠. 수십 년 정치를 하고 외교 라인에서 뛰고 국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뭐 한 1년뿐이 안 되는 토탈해봐 1년 8개월뿐이 안 된 정치 경험을 가진 윤석열 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배포 있게 지지려면은 일본도 미국도 그걸 다 호응할 줄 아나 본데 이거 무식해서 그런다는 거죠. 일본 기시다의 개인적인 캐릭터, 바이든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잘 보세요. 윤석열하고 극과 극이죠. 윤석열은 폭탄주 한 잔이면은 그냥 나라도 팔아먹을 정도로 이야기 다 들어줬다. 근데 그들은 꼼꼼하게 이걸 갖다가 참모들, 관료들, 백악관, 총리실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대로만 따른다. 응? 쥐가 다 저지를 놓고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요번에 그럼 미국 가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도체 칩 같은 것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IRA 또는 전기차 문제는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핵 우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 걸 풀으라고 한 게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벌써 어제 그저께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그 IRA 같은 거 IRA 협상에서 일본산 광물, 일본산 배터리를 갖다가 일본 내에서 생산한 것도 미국에서 다 받아주겠다. 보조금 주겠다. 벌써 끝냈어. 근데 우리는 아직 이야기도 안 나오죠. 좀 주겠지 뭐.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불만이 많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하게 국가안보실의 실장을 갖다가 경질시켜버리고 국민을 놀라게 한 이런 사건이 이게 윤석열이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국힘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국힘에서 이철규라는 놈이 튀어나와. 이철규라는 놈이 핵관 중에 핵관. 이런데 장재원 너도 한마디 해라. 홍준표 너도 한마디 해라. 이놈 늙은이야. 이철규가 김성환의 김태효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설마 블랙핑크 때문에 사퇴했겠냐. 그럼 뭐야 임마. 김성환이라는 학자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외교 안보 참모인데 김성환이 그럼 뭐 개인적인 일탈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이놈들이. 응? 그럼 김성환 김태효의 이념 갈등 충돌이 아니고 블랙핑크 때문에도 아니라면 뭐야 이놈의 새끼야. 그럼 말해봐 너. 이런 무지랭이들이 이런 말미잘 같은 게 국힘을 지탱하고 있으니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응? 국민의 관심은 이거예요. 누가 정통 외교관, 외교 안보 라인에 3명뿐이 없었는데 그걸 다 날렸냐? 누가 주도했냐? 김태효가? 김태효 그것도 정통 외교 관료 쪽에 드니까 이명박 정권 때 오만 사고를 다 치고 쫓겨났지만 김태효냐? 김태효가 윤석열이 신임을 그렇게 받고 있나? 아닐 것이다. 이걸 주도를 누가 했느냐? 말을 못하는 거죠. 응? 블랙핑크는 무슨 죄야? 옆에 사진 붙였어. 블랙핑크. 털딱들리 할배 무지무식하는 빈곤이면 블랙핑크가 모르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20대 초반 애들인지 보라고. 그들이 왜 무슨 죄야? 왜 이게 외교 안보 라인이 국가적인 미래 아젠다가 블랙핑크라는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느냐 이거죠.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응? 완전히 망가졌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